그러면 오늘은 이제 초기 대장동 사업자였던 그 이강길의 경찰 진술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강길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 시청자들 약간 낯설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계속 이강길이라고 하는 이름을 물론 계속해서 뉴스에서 언급이 됐긴 했지만 한번 어떤 분이라고 봐야 되나요? 지금도 뭐 시행을 하고 있던데. 그러니까 부동산 시행업자인데 네. 맨 처음에 2008년쯤에 대장동에 이걸 아파트를 지어서 개발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장동으로 가신 분이죠. 이분이 딱 갔는데 이강길 씨는 원래 이제 부동산 시행, 아파트 시행이나 빌라 시행을 했던 분이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2009년에 거기 대장동은 특이하게도 개인 땅보다는 종중 맞아요. 땅들이 많습니다. 예. 두세 개의 종중이 땅을 50% 이상 갖고 있어서 이분이 종중도를 잘 설득했어요. 이분의 능력인 거죠. 설득해서 그렇죠. 종중 땅을 담보로 부산저축은행 등 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끌어와야 되는데 안 주는 거죠. 왜? 사업성은 있어 보이는데 위험하잖아요. 왜냐하면 초기 자금이란 거는 사업성을 보고 빌려주기 때문에 사업이 안 되면 그냥 다 날리는 돈이거든요. 근데 1,805억 원 중에 1,155억 원 부산저축은행과 그 계열사들이 냈고 나머지 한 700억 정도는 뭐 한국저축은행 등 다른 은행들이 냈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저축은행들이 돈을 주려고 오니까 위험한데 이거? 부산저축은행 같은 큰 데가 있으면 좋겠는데? 라고 된 거예요. 근데 부산저축은행이 돈을 받으려고 보니까 쉽지 않잖아요. 부산저축은행은 대장동 땅에 대한 사업성 검토도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때 정영학 회계사가 머리를 쓰죠. 자, 조우영이라는 사람이 있다.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의 처남이다. 얘를 통하면 그 돈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알고 조우영과 이강길을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만나서 계약을 하는 거죠. 아까 말한 그 용역 계약서. 자, 그러면 내가 대출을 성사시켜 줄 테니 나한테 10억 3천만 원 줘. 하고 이제 가짜 용역 계약서를 만드는 거죠. 겉으로는 타운하우스 뭐 설계 용역을 해준 것처럼 하지만 자기가 하지도 않았어요. 보니까 어디 1,000만 원인가 주고 다른 건축 사무소에 시켜서 그게 좀 후져요. 대충 만든 거를 해서 이제 10억 이건 10억짜리에서 이제 받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정영학이 사실은 이강길과 조우영을 만나게 해준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시작되는 거고 초기 자금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시작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강길은 그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그에게 대출금을 끌어온 조우영에게 그 알선료로 이제 10억 3천만 원을 준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10억 3천만 원이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줬다. 그러니까 하기 위해서 그 용역을 그렇게 후진 용역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강길은 돈이 하나도 없어요. 이분은 신용조사서도 이제 보니까 있더라고요. 이분의 신용을 조사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대장동의 시행사도 돈이 없습니다. 근데 연대보증을 이강길 씨가 하잖아요. 하는데 뭐가 있어요. 연대보증이 이게 효력이 있을 텐데 그냥 형식적으로 한 거죠. 근데 조우영한테 준 10억 3천만 원도 이강길 씨 돈이 아니고요. 저축은행 대출금에서 빼온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당시에 이제 조우영이 그러니까 왜 그 어떻게 보면 대출방이에요. 대출방. 그러니까 조우영을 통하면 또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산저축은행의 돈을. 부산저축은행이 어떻게 했냐면 위험하니까 1,805억 원을 한 번에 준 게 아니라 네다섯 차례 나눠서 주는데 예를 들면 제가 여기 땅 사야 돼요. 제가 이런 용역을 해야 돼요. 하면 지출 결의서를 올려요. 인출 요청서를 부산저축은행에 보내야 됩니다. 건건이 지출 통제를 다 했습니다. 근데 이런 지출 통제는 일반적이지 않거든요. 우리가 돈 빌릴 때 은행에서 저희가 빌린 돈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네. 부산저축은행은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부산저축은행은 이강길이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강길로부터 이 사업권을 뺏으려고 했구나라고 뺏으려고 했구나. 이강길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본인이 저와 올해 2월에 만나서 나눈 내용은 대출을 1년 그 만기를 1년밖에 안 해준 거예요. 근데 이듬해 땅을 상당 부분 이강길 씨가 계약을 했어요. 사업성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동의 요건, 전체 땅의 3분의 2, 그 소유자의 2분의 1, 이 요건을 맞춘 거예요. 민간 개발을 할 수 있는 요건을 맞춰놨더니 이강길 씨를 불러다가 부산저축은행에서 들어오라 그래서 가봤더니 야 대장동 주민들도 그렇고 너 있으면 사업 못하겠대. 너 나가 이렇게 된 거예요. 2010년 한 7, 8, 9월에 실질적으로 그 일이 이루어졌고 이분이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쫓겨납니다. 그렇게 돼서 누구한테 이 사업권이 넘어가냐면 조우영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강길 씨가 저한테 만약에 팔려고 저 나가래요. 봉지욱 기자가 이거 사. 내가 외상으로 줄게. 이게 됩니까? 왜 안 돼요? 차주가 있잖아요.
돈을 빌려준 부산저축은행이 안 돼. 왜냐면 연대보증 이거 뭐고 다 그렇죠, 바꿔야 되죠. 그렇죠. 돈을 빌린 사람이 이강길로 돼 있기 때문에 부산저축은행이 허락을 안 하면 시행사의 대표를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부산저축은행이 결국에 조우영으로 바꿔버리죠. 조우영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강길 씨와 2010년 11월에 그 주식 매매 계약서를 맺었고 저희가 공개를 했거든요. 이런 사실이 안 알려져 있던 거죠. 이 사람은 무슨 대장동 대출 브로커? 적어도 대검중수부가 수사를 시작할 때인 2011년 2월 3월에는 대장동 사업권의 주인은 조우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우영이 대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주식을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 매매 계약서를 맺었던 것은 부산저축은행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대검 중수부가 수사하고 있을 당시에 대장동 사업권자는 조우영이었다라고 하는 점. 그러니까 지금 대장동 사업자 주인이 조우영이었다니까요. 대검 수사할 이게 때. 근데 굉장히 그게 제대로 알려지지가 않죠. 예,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어떻게 보면 대장동 강탈 사건이네요. 아. 2010년에는 네. 조우영이 왕이었대요. 네. 그 조우영 회사 직원 얘기입니다. 조우영이 나이가 어리지만 왜 왕이냐? 부산저축은행과 직접적으로 친인척으로 연결이 돼 있고 얘를 통하면 돈이 다 지급이 돼. 안 될 대출도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대출 브로커였다라는 건데 본인은 대출 브로커라고 하면 되게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저 그거 아니고요. 정상적인 시행을 한 사람이고 저는 타운하우스란 개념을 대한민국에 처음 도입한 사람입니다. 네. 자기가 얘기해요. 나는 부산저축은행의 차명 SPC를 여러 개를 운영한 사람이다라고 자기 입으로 검찰 조사에서 말을 하고 있거든요. 정상적인 사업가다. 그러니까요. 이런 근데 거죠. 여러 개의 범죄 혐의점이 있는데 이걸 다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하면 그건 수사를 잘못한 거죠. 봐주지 않았다고 해도 수사를 잘못한 겁니다. 그건. 이거 이제 부실 수사 아니면 사실 봐주기 수사 그렇죠. 뭐 이런 건데 아무튼 참 이강길 그분이 아마 강탈당하지 않고 사업권을 강탈당하지 않고 계속했더라면 밀어붙여서 어쨌든 간에 그 대장도 사업을 했더라면 아무튼 어쨌든 어마어마한 이득을 얻을 뻔하긴 했네요. 그러니까 이분은 계속 억울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사건이 생깁니다. 그 이후에 맞아요. 이분이 아예 만세를 불러요. 자, 나 최용길 성남시 의장한테 제가 뇌물 줬어요. 네, 라고 이제 왜냐면 쫓겨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억울하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다. 실제로 그게 2012년 분당 경찰서나 수사로 이어져요. 나중에 경기지방경찰청이 수사를 한 게 이강길 씨가 다른 사람한테 말한 녹음 파일이 경기지방경찰청으로 그 제보가 돼서 2014년에 13년 8월부터 경기지방경찰청이 이 사건 이강길과 이제 조우영을 수사하기 시작한 거죠.